네, 안녕하세요. 11월 9일 파트 1, 파트 3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 리스닝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오늘 시험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 같이 보완해 나가실 건데요. 우리 본격적인 총평 시작하기 전에 우리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무료 자료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럼 우선 파트 1부터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오늘 파트 1 난이도 나쁘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하라고 설정을 했는데 또 너무 쉽다 하면 속상하실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중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답 보기들이 꽤나 쉽게 등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정답 보기가 초반에 등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반 보기에서 딱 듣고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뒤에 보기들은 듣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오늘 웬일로 또 우리 성우들의 속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랩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그런 평이한 속도였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부분이 바로 영국 발음과 호주 발음 역시나 오늘도 등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보기들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조금 길이가 길어서 듣기가 아직 어색한 분들은 조금 듣기가 힘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한 명에는 1인 사진 2장 나왔고요. 2인 사진은 3장, 그리고 사물과 풍경 사진 1장으로 나와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물 풍경 사진이 2개 대신에 하나밖에 안 나오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 우리 사람 사진들에서 조금 더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팁 하나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 파트 1의 보기들은 무조건 끊어듣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다수의 우리 파트 1 보기들은 요 구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이렇게 전개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듣고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우가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해석을 따로따로 다 해주시면서 하나라도 성우가 말하는 게 사진과 다르다 싶으면은 바로 오답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많은 분들이 토익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 파트 1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트 1 6문제는 다 맞춰야지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파트 1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너무 괜찮았는데 뒤에 전치사구에서 갑자기 오답으로 틀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파트 1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필수 표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카페 사진이나 음료 사진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음료를 drink라고 하면 되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beverage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그냥 테이블에 떠강 두는 게 아니라 보통 쟁반이랑 같이 서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쟁반은 트레이라고 한다라는 거 같이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카페 같은 데는 항상 조명들이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명을 뜻하는 단어 3가지 보실 건데요. 일단 쉽게 lamp 또는 light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간다. 그러면은 light 뒤에다가 괜히 길게 붙이면서 light fixture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 S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light fixtures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구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이 되죠. 우리 전구는 light bul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ight 없이 그냥 bulb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띄어서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조명이 관련된 보기들을 뭘 잡아줘야 되냐면 조명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설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랑 같이 보세요. 놀라지 말고.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조명이랑 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걸려있다 할 때 저희 현재 진행형으로 hanging이라고 하든 수동태로 hung이라고 하든 똑같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들어가면 mounted 그리고 attach라는 표현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장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다 할 때 suspended 이 표현도 아주 단골 친구이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다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땐 secure라는 표현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들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원 같은 게 연결되어 있다 할 때 wired라는 동사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 알고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설치되어 있다, 가볍게 install라고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참 같은 의미를 이렇게 너무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파트 1은 이렇게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야외 마트에서 항상 이런 나무 상자들에다가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런 상자,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박스 하면 될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나무 상자들은 cra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보시면은 야채 한 상자, 뭐 과일 한 상자 이렇게 말하면서 a crate of vegetables 또는 a crate of fruit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버전까지 같이 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오늘 조금 생소하실 수 있던 단어가 바로 stool이에요. 이 stool은 의자긴 의자인데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는 의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핫한 카페 가면은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게 하려고 많이 설치하는 그 의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응용해서 요 step stool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 step이 걸음이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받쳐주는 발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stool, 이렇게 생기면 또 step stoo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stool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꼭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제 굉장히 귀여운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우리 강아지가 지금 무릉덩이에 열심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릉덩이 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로는 puddl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놀랍게도 수영장 할 때 요 pool이라는 표현이 웅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풀은요, 심지어 동사로 가끔씩 물이 고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을 때 the water is pooled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무릉덩이와 물 고인 이런 풍경도 같이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늘 파트 3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파트 3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상으로 잡아놨는데 중에 조금 더 가까운 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좀 괜찮았냐면 제 표현이 거의 없이 정답 표현이 좀 그대로 다 나와줬어요. 그래서 집중만 하시고 타이밍만 잘 잡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좀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힘들게 하는 이 의도파악 문제도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웠을 수 있던 포인트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영국 발음, 호주 발음 언제든지 좀 등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속도는 오늘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이 정답 타이밍이 많이 겹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이쯤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2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마지막에 3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2번, 3번이 바로 겹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2번 문제를 풀고 조금 멈칫멈칫했다 그러신 분들은 이 3번 문제 풀 타이밍을 조금 놓쳤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한 번 내가 찍은 거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인데 키워드 전에 정답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질문에서 잡아놓은 요 키워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키워드 전부터 미리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조금 고민될 수 있는 문제들 2-3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에 내가 잘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 주셔야 될 죄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 유명한 구동사죠. dispose of라는 표현. 이 표현은 뭐를 버리고 처리하고 없애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이랑 사용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dispose of라는 표현은 우리 버리다 할 때 get rid of
그리고 throw away라는 표현과도 아주 잘 바뀔 거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쓰이는 discard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뭐 쓰레기를 버린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로 꼭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보너스로 우리 형용사를 또 disposable이라고 하면 일회용 물건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뭐 disposable spoon 하면 일회용 스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아주 잘 등장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외우실 때 묶어서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표현인데요. 바로 생산성을 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무언가를 줄이고 낮추고 할 때 대표적인 세 동사죠. lower, reduce, decrease 요 세 가지 표현과 함께 productivity, 생산성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lower productivity, 요게 직원들의 일을 느리게 하다. slow down work, 요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어렵게 했던 포인트, 바로 의도파악 문제도 한번 보시죠. 일단 의도파악 문제는 항상 질문에서 요 따옴표 속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시험에 써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글로 우리 제품은 여름용입니다 라는 문장을 보실 거고요.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은 요 문장 전부터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CEO입니다. 벌써 6월이고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제품의 광고 캠페인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제품은 여름용이에요. 이렇게 말이 끝나네요. 자,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겠죠. 너네 일 왜 제대로 안 하냐? 우리 제품 여름용인 거 까먹었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직원들, 재촉하다. 요게 정답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전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 전부터 쭉 들어오면서 우리 흐름을 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게 전에 딱 잘 나와줬지만 시험에서는 요 문장 후 한 문장에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전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싶을 때는 요 문장의 다음 문장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하나 더 같이 보실까요? 이번에는 남녀의 대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장. 우리는 노랭이 복화책이 있잖아. 이 말 왜 하는 건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여자가 먼저 말을 해요. 나 다음 주에 시험인데 나 이번에도 나간 것 같아. 자, 남자. 나랑 내일 단어 공부하고 퀴즈 보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해줘야 되는 일이죠. 자, 근데 이제 여자가 시간 별로 없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만 좀 찝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찡얼찡얼 댑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걱정 마. 우리한테는 노랭이 복화책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 보기 두 개 있습니다. 1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번, 좌절감, 우리 frustration이라고 하죠. frustration을 표현한다. 여기 3번에 홍보하다 없고요. 우리 정답. 여기 있는 흐름 쫙 타고 보시면은 남자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도파악 문제는 항상 요 전문장들 잘 들어주시고요. 특히나 파트 3에서는 성별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전 두 문장이 높은 확률로 반대 성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말들을 남자가 말했으면은 여자 말부터 무조건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같이 인식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저희가 짚을 문제는 바로 시각자료 문제인데요. 시각자료 문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한 팁들 정리해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은 항상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까먹지 않도록 미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지를 생각해 보면은 시각자료는 항상 제일 위에 붙어 있을 거고요. 질문 3개가 요 순서로 딱 써져 있죠. 자, 이 시각자료 문제는요. 골고루 순서가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로 특히나 출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눈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질문은 다시 볼 필요 없이 미리 외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기 ABCD는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 있는 시각자료랑 왔다 갔다 보면서 매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보기에 없는 정보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답은 항상 출제자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시각자료 문제는 또 토익 공부 오래 하신 분들, 아, 이거 맨날 이렇게 나오지, 뻔한 패턴이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험장에서 출제자들이 악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정답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히 문제들 다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보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리스닝 컴프레션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싸늘해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2024년 11월 9일 시험 어떠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그 자유 게시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도 많으실 텐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자유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제일 궁금하시죠? 오늘 사실 살짝 만약에 나왔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다면 죄송합니다. 파트 2는 제가 중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중상으로 측정을 했어요. 토익은 절대평가는 아닌 시험이라서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약간 믹스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 2가 나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돌려서 말하거나 해결책을 말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출제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시험에서 좀 내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 정도는 시험에서 한 중으로 보는구나 생각하시고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아쉽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 난 또 어땠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파트 2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난이도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who, when, where, what, which, how, why가 아주 골고루 등장하지 않은 거 없이 등장을 했고 how가 2개가 등장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how하고 how often이 등장을 했습니다. 토탈 의문사 의문문이 8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비의문사 의문문이 나오죠. 일반 의문문 4개가 나왔고요. 부정 의문문이 2개가 좀 나왔습니다. 부정으로 아무래도 처음부터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좀 어려워하죠. 그리고 should하고 shouldn't가 나오거나 do하고 don't가 나오거나 didn't가 나오게는 좀 당황스럽게 되잖아요. 2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끝을 올려서 뭔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않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가 의문문 2개가 등장했고요. 선택 의문문 2개가 나왔습니다. 제안, 제공, 요청 2가지가 나왔고요. 평서문 5가지가 등장을 해서 다른 단들보다는 조금 더 등장률이 높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들의 파트 2는요. 물론 제가 오늘 난이도를 중으로 측정하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의문사가 예전에는 10개 또는 9개, 11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은 7개, 8개 오늘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로 비율은 좀 적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파트 2를 잘 공략할 수 있을까? 6가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집중 포인트를 가기 전에 이제 2가지를 디바이드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는데 1차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 2에서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운드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스킬을 좀 배우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 그거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문제를 제대로 잘 들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문제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연결할 수 있게 의문사를 잘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잘 몰라 대답으로 연결하는 것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식으로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따위로 돌려서 나는 모르겠다 내용을 약간 포장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대답이 등장률이 높아졌어요. 세 번째는요, 선택 의문문에 대한 유형입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상황 많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물 살까 저물 살까 우리 편의점 가서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선택 의문문 유형이 사실 예전은 하나가 나오거나 등장하지 않았던 달도 있었는데 최근은 두 개가 거의 평균 정도로 등장한다고 보시고 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래쪽에는 약간의 스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공략했을 때 시험에 대한 유형을 정복하고 전략적으로 잡아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비슷하면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위에 있는 단어가 밑에 다시 등장하는 사운드로 반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제 파트 2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 함정에 빠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쉽게 가고 싶고 이럴 때 함정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사운드가 위에랑 비슷하게 정답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사운드로 나오는 보기였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단어를 잘 듣고 내가 아래쪽에 보기에서 사운드가 비슷하면 살짝 제거하는 느낌으로 스킬을 잘 길러주시고요. 두 번째, 애매한 대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도 답의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he나 she 같은 애매한 대명사가 등장할 때 이럴 때는 주어가 위에 있는 매치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등장하는지를 파악하시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시제도 잘 파악해 주세요. 했냐? 했었냐? 할 거냐? 해본 적이 있냐? 라고 하는 일반 의문문인 경우 시제에 대한 연결과 잘 흡사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문맥의 티키타가 연결되는 게 답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파악하시고 문제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디바이더 내용과 오늘 이그젬플 6가지 보시면서 시험에 대한 공략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의문사의 다양한 대답을 유도하는 첫 번째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How are you going to change the inventory on the stories입니다. 어떻게 체인지를 할 건지를 물어봤죠. 사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단이죠. 첫 번째 거 볼게요. I've already fixed it. 나는 이미 고쳤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change inventory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고를 어떻게 변형시킬까? 어떻게 변경을 할까? 내용이기 때문에 fixed란 단어랑은 연관이 없죠. 차라리 어떻게 arrange 했다, 어떻게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지만 fix는 안 맞습니다. B. My assistant is in charge of it. 이 사람은요 돌려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 그걸 I have no idea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my assistant가 거기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번 보시면 is the rear of the store 이렇게 들어가서 store의 뒷부분입니다. 라고 들어가서 위에는 storage, store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보기는 파란 색깔로 함정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문사의 다양한 대답으로 연결해서 내가 모르는 상황을 내 어시스턴트가 알려줄 거다. 그가 책임자다. 돌려 말하는 거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What step should I follow to submit my expense document입니다. 어떤 스텝을 제가 따라야 되는지를 물어봤었죠. A번 보겠습니다. It should be ready by 6 p.m.입니다. 6시까지 준비돼야 됩니다. 어떤 스텝을 제가 따라야 될까라고 해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그게 연결하는 거는 다큐멘트가 될 텐데 준비라고 되는 거니까 submit을 포커스에 동사를 안 맞췄습니다. 뭐 어디에 내야 된다, 어디까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런 스텝이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준비는 안 맞았고요. B번입니다. You can give it to me. 넌 나에게 그걸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은 나한테 주는 스텝이다. 나한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었죠. C번 보겠습니다. The step is to step죠. 위에 있는 step, what step이란 사운드를 반복해서 밑에 스텝을 다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스텝이,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라고 해서 사운드 반복했던 것도 파란 색깔을 체크했던 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답으로 달 도출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의문사 다양한 대답의 세 번째인데요. When is the most convenient afternoon for you to lead the software demonstration입니다. 언제가 가장 편리하고 시간이 괜찮은 오후냐라고 물어봤죠. A번입니다. On our latest computer application이에요. 위에 있는 convenient software 이런 단어를 가지고 컴퓨터를 연상을 해서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운드가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 해운대 좋아하니? 나 부산 가봤어. 나는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가봤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경험을 연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해운대하고 부산은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 연상으로 여러분 속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A번은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제거할 거 제거해 주시고 사실 내용도 안 맞아요. 그죠? B번 한번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for us to talk to them. 우리한테 그랑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누구랑 얘기하지? 애매한 대명사의 출현이죠. C번 보겠습니다. Not until I finish a presentation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낼 때까지 끝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란 내용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 not until과 같은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토익에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after, before, as soon as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when 같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not until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약간 친숙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하지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not until도 여러분한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얘는 의문사 애들을 좀 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 평서문에 대한 공략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서문은요, 질문이 아니잖아요. statement. 자, A하고 B의 티켓타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I collected flowers for Susan's fairy party입니다. 내가 수잔의 fairy party를 위해서 이 플라워를 좀 준비해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A가 얘기하죠. No, collect some trash. 아니야. 쓰레기 좀 모아봐. collect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안 맞았어요? B번 보겠습니다. You always think of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되게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thoughtful하구나. 아주 생각이 깊구나. 사력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번입니다. The farewell celebration was really nice. 해서 위에는 farewell celebration에서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 속였습니다. 되게 좋았다는 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위에 거랑 내용이 맞지도 않았고요. 그죠? 다음 몇 번이다 답은요? 네, B번이었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다양한 선택 의문문의 답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한번 같이 보실래요? Will you have your housewarming party indoors or outdoors가 나왔습니다. housewarming party를 안에서 하시겠어요? 바깥쪽에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이죠. A번 볼게요. Let's see how the weather turns out이에요. 우리 얘를 할까 고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날씨 보고 한번 선택해 봅시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은 결정 못 내리겠다. 날씨를 보고 결정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weather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되게 괜찮은데요? B번 볼게요. Of course. Of course는 yes 같죠. 선택 의문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물론이다. 뭐가 물론이에요? 안 맞아요. I can fix that door. door를 위에 있는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파란 색깔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C번에 It was colder than we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더 추웠어요. 날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답 몇 번이다 답은요? A번이죠. 괜찮나요? 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가보죠. 다양한 선택 의문문의 답 유형 두 번째입니다. Should we pick up the cake or have it delivered? 픽업을 할까 아니면 deliver 할까? 뭐 배민에다가 우리가 부탁할까 아니면 쿠팡이츠에다 부탁할까? 이런 느낌이죠. 배송을 연결할 때 우리가 갈까 아니면 delivered 하게 할까? A번 가겠습니다. Whichever is easier. 쉬운 걸로 합시다.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더 싼 걸로 가죠. 더 빠른 걸로 가죠. 괜찮죠? 나 배 겁나 고프거든요. 빠른 걸로 우리 선택합시다. 이렇게. 왜냐면 배송 오려면 30분, 4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 괜찮습니다. Let's get chocolate. 위에 있는 케이크 가지고 연상작용이 일어났던 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B번 탈락입니다. C번은요. Usually within 30 minutes입니다. 30분 일반적으로 안에 얘기하는 거니까
deliver 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 얼마 안에 올까라고 대답을 연결하는 게 C번 같은 느낌인데 안 맞죠, 우리? 그러니까 뭐다? whichever is easier. 쉬운 걸로 합시다. 빠른 걸로 합시다. 또는 이것도 어때요? 싼 걸로 합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파트 2 여기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듣고 티키타카도 잘 맞추지만 우리가 이 센스도 좀 발휘해야 될 때가 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형이 있다. 어떤 문제가 내가 자꾸 틀린다. 이런 거 있으시면 꼭 시험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다음 시험을 공략하시게 되는 케이스는 그런 부분 먼저 한번 잡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아셨죠? 점수 잡는 Hackers.